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요리 수업을 진행하게 된 요리 강사 이지인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모여서 함께 만나서 직접 요리 수업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 참 좋겠지만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요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요리 수업 방법은 밀키트라고 하는 상품을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댁에 직접 배달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요리 만드는 방법과 요리에 대한 설명은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요리를 맛있게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요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시면 와규 소불고기 전골이라는 메뉴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밀키트라는 이름 자체가 되게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밀키트는 영어이지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요리를 조리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선물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품을 받으시게 되면 재료를 열면, 뚜껑을 열면 안에 재료들이 다양하게 들어있을 거예요. 보시면 지금 제가 보시기 쉽게 재료를 꺼내놨는데 밀키트를 보시면 이렇게 소고기가 들어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야채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보시면 양배추, 그 다음에 당근, 대파, 그 다음에 버섯은 2가지, 새송이 버섯과 팽이버섯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당면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떡도 들어있어요. 떡국떡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전골 소스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밀키트라는 상품을 매주 다양한 메뉴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걸 가지고 저와 함께 수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들어 볼 와규 소고기 전골이라는 와규 소불고기 전골을 만들어 볼 텐데 와규라는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고기 하면 소고기를 보통 간장 양념장에 재워두었다가 참기름을 이용해서 볶아서 드시는 음식을 불고기라고 하죠. 그래서 전골은 불고기에다가 육수를 첨가해서 조금 더 촉촉하고 부드럽게 드시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와규라는 것은 우리나라 토종 소를 한우라고 하는 것처럼 와규는 일본의 토종 품종의 소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우를 키울 때도 우리가 사료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또 좋은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축산 환경도 참 신경을 써서 만드는 것처럼 이 일본에서도 좋은 와규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료와 환경을 아주 신경 써서 만드는 최고급 소고기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와규는 우리나라 한우처럼 일본 소고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소고기 같은 경우에 지방, 기름기 있는 부분이랑 살코기 있는 부분이 적절히 잘 섞여 있어서 아주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리를 직접 실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재료를 손질해 볼 텐데요. 밀키트 안에 있는 그 재료들은 사실 한번 세척돼서 손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깨끗하게 씻어서 위생적으로 음식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떡국떡과 이렇게 당면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그냥 넣어서 조리를 하셔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지만 조금 더 부드럽고 조리 시간도 단축하기 위해서는 물에 담궈서 조금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당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려져 있는데요. 이거는 전분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당면을 불리실 때는 반드시 차가운 물에 불리셔야 하고요. 한 10분에서 최소 30분까지 불리시면 나중에 조리하실 때 훨씬 빨리 익기도 하고요. 또 당면을 불리지 않은 상태로 조리를 하면 얘가 자꾸 국물을 흡수해요. 그래서 국물이 졸아들기 때문에 좀 충분히 불려서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차가운 물에 당면을 불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면이랑 떡은 물에 불려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채는 씻어 올 텐데요. 그럼 이제 야채를 하나하나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배추,
여기 들어있는 야채 말고도 집에 뭐 파프리카라든지 배추라든지 부추라든지 다른 야채가 있으면 같이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양배추에는 농약이 많이 묻어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씻어서 물기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야채는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제거해서 준비하시고, 이제 당근도 씻어서 밀키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다 손질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조리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씻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드실 게 아니라면 굳이 한 번 더 물에 헹궈서 두실 필요는 없어요. 드시기 직전에, 조리하기 직전에 닦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대파도 흐르는 물에 한번 살짝 헹궈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야채는 깨끗이 씻어서 준비가 됐고요. 이제 여기 버섯이 있어요. 그래서 버섯은 사실 농약을 하지 않아요. 곰팡이균으로 자라기 때문에 농약을 따로 하지 않아서 물로 깨끗이 씻거나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버섯이 만약에 깨끗하다면 그냥 사용을 하시고, 너무 좀 지저분하다 하면 물에 빠르게 한번 헹궈서 준비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너무 물에 오래 씻거나 아니면 많이 씻을 경우에는 버섯의 수분을, 물을 다 머금기 때문에 버섯의 향도 사라지고 식감도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반드시 버섯은 빠르게 헹구거나 아니면 내가 봐도 별로 더럽지 않다 하시면 그냥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해서 야채랑 버섯을 깨끗이 세척을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면 불려놨고요. 떡도 물에 조금 불려놨고요. 떡국떡이 냉동실에만 있으시면 더 추가해서 부쳐도 상관없고요. 떡볶이 떡 같은 걸로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불고기 양념장 만드는 거 하고, 이거 제가 불고기 양념 만드는 건 앞에서 보여드렸고요. 이제 우리 밀키트 안에 들어있는 불고기를 손질해 볼 텐데, 이렇게 보시면 고기는 지금 냉장 상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핏물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고기 요리를 하실 때는 반드시 핏물을 제거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이유는 고기가 이렇게 핏물이 나오는 과정에서 제거해 주시지 않으면 잡냄새라고 하죠. 비린 냄새 같은 것도 많이 나고, 그리고 이 핏물들 때문에 양념이 제대로 배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밀키트 안에 들어있는 고기도 이렇게 키친타올에 받쳐서 핏물을 살짝 한번 닦아주시면 돼요. 요거는 이렇게 키친타올에 한 번 정도 묻어나오는 정도로만 닦아주시면 돼요. 요거를 막 빨간 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 하시면 오히려 고기 안에 있는 맛있는 육즙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그냥 닦이는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고기를 미리 재워둘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밀키트를 만들 거 있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불고기는 양념이 조금 배어 있어야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념에 한번 재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뜯는 방법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하시고, 만약에 안 된다 하시면 가위로 자르시면 돼요. 우리가 오늘 전골이기 때문에 고기에 비해서 양념장이 되게 많아 보이죠. 그래서 양념장이보다 양념장에 육수를 함께 섞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 정도만 하셔가지고 고기를 살짝이라도 한번 재워 두셔야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고기가 겹쳐 있으면 조금 살짝 떼어서 잠깐이라도 양념이 좀 배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버리지 마시고요. 절대 이따가 전골할 때 함께 넣도록 할게요.
이제 저희 재료가 다 준비됐으니까 불고기 전골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다시 한번 재료 소개시켜 드리면 아까 우리 당면이랑 떡은 이렇게 물에 불려서 준비를 해놨고요. 요거는 물을 제거하셔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야채는 아까 양배추, 당근, 대파, 버섯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새송이 버섯은 좀 많이 커서 제가 이렇게 그냥 칼이나 가위로 먹기 좋게 먹기 좋은 크기로 한번 잘라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외에도 집에 있는 야채 아무거나 좋아하시는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보여드린 대로 고기 핏물 한번 제거해서 이렇게 양념장에다가 살짝만 재워두시고, 요거는 남아있는 국물 육수예요. 그래서 절대 버리지 마시고 그 봉투 안에 있는 양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떡이랑 당면은 물기를 제거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팬에 불고기를 만들어 볼 건데요. 불고기 양념을 하실 때 그냥 사실 전골을 한꺼번에 다 넣고 끓이셔도 상관은 없지만 조금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참기름을 살짝 두르시고, 우리 단단한 야채 있죠? 단단한 야채, 당근이랑 양배추 정도만 먼저 볶도록 할게요. 너무 오래 다 익히실 필요는 없고요. 살짝만. 그리고 우리 오늘 전골을 만들 거라서 국물이 자작한 요리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깊이가 있는 냄비나 팬을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프라이팬처럼 얕은 거 사용하시면 국물이 끓어 넘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깊이가 있는 냄비나 프라이팬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완벽히 다 익히실 필요는 없고 야채들이 살짝 기름칠이 됐다 싶으시면 그때 우리 데워놨던 소고기 국물채로 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고기도 넣어주시고, 우리 아까 씻어놨던 대파와 버섯도 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골고루. 팽이버섯은 제일 마지막에 넣도록 할게요. 너무 일찍 넣으면 숨이 다 죽어서 수분이 빠져가지고 나중에 질겨지기 때문에 팽이버섯 빼고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불려놨던 당면도 함께 넣어주시고, 그리고 떡도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아까 우리 처음에 남겨놨던 육수를 부을 건데, 이 육수는 처음부터 너무 다 붓지 마시고요. 한 컵 정도는 남겨 놓으셨다가 나중에 우리 버섯 넣을 때 마지막쯤에 한 번 더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처럼 불고기 전골을 하시든 아니면 불고기 볶음을 하실 때는 고기들 이렇게 뭉쳐서 익게 되면 덩어리지고 식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이렇게 흐트러가면서 고기들이 서로 엉기거나 뭉쳐지지 않도록 조금 떨어뜨려서 익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젓가락으로 저어가면서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처럼 요리를 다 완성해서 접시에 담아서 드셔도 좋고요. 만약에 나는 조금 더 따뜻하게 국물을 먹으면서 해보고 싶다 하시면 뭐 브루스타나 인덕션 활용하셔가지고 끓이면서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보글보글 끓으면서 불고기 전골이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데요. 보시면 고기는 거의 다 익은 것 같고요. 당면 보시면 당면도 이렇게 투명하게 익었어요.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짝 불려놨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익고 국물도 많이 잡아먹지 않고,
그리고 이 외에 떡도 부드럽게 잘 익은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에 이제 팽이버섯만 넣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육수를 다 넣지 않고 이렇게 남겨뒀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도 생각보다 국물이 되게 많이 넉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드시다가 부족하면 넣으시고 처음부터 육수를 이 국물을 다 넣지 않도록 조리하시는 게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소불고기 전골이 완성이 됐으니까 그릇에 예쁘게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고기 전골이 다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기름기나 아니면 고기에서 나오는 핏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국자로 살짝 걷어내셔서 물을 준비했다가 여기에 조금 버려주시면 훨씬 더 깔끔한 소고기 전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계속 뭐 없어질 때까지 계속 걷어내실 수는 없지만 많이 위에 떠오르는 것들 이런 것만 살짝 제거를 해주시면 훨씬 더 깔끔한 전골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불을 끄고 그릇에 담아 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냥 끓이면서 전골 냄비째 드셔도 되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국물이 자작하게 완성이 된 전골을 그릇에 한번 옮겨 보도록 할게요. 고기가 익었는지 떡이 익었는지 혹시 궁금하시면 그릇에 덜기 전에 한번 맛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죠? 그래서 잘 익었는지 확인하신 후에 드시면 됩니다. 전골이 있으면 따로 국물이 없어도 식사하시기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물을 조금 넉넉하게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밥을 비벼서 드셔도 한 끼가 좋은 식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소불고기 전골이 완성이 됐고요. 마지막에 통깨 정도만 뿌려주시면 훨씬 더 먹음직스러운 전골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와규 소불고기 전골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와규 소불고기 전골을 완성해 보셨는데요.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져서 여러분도 댁에서 식사로 맛있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 밀키트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메뉴가 진행될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마 복지관 쪽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초대할 텐데요. 요리를 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모르시는 게 있으면 그 카카오톡을 통해서 문의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코로나도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고기를 만들 때 가장 핵심은 바로 양념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양념장을 만들어 볼 텐데요. 사실 우리 집 밀키트 안에는 이렇게 양념장이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양념장 말고 우리가 흔히 집에서도 쉽게 해 드실 수 있도록 불고기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장을 만드실 때는 이제 양념장이 크게 간장 그리고 설탕의 비율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고기를 보통 만드실 때 한 근 정도, 한 근, 두 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근은 불고기는 600g이에요. 그래서 한 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간장 4큰술 이렇게 수처로 되어 있죠. 큰 밥숟가락 정도. 그리고 설탕이 2큰술 해서 2:1 비율로 만드시면 크게 실패하시지 않는 레시피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맛술, 잡냄새를 제거하는 맛술. 시중에 가시면 뭐 상표를 상관없고요. 광고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미림이라는 것도 있고, 뭐 미향이라는 것도 있고, 맛술 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후추나 통깨, 참기름 같은 건 기호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나는 맛있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 배나 양파 이런 걸 갈아서 넣으셔도 되고, 집에 있는 매실청 같은 거를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장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렇게 진간장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국간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진간장은 마트에 가시면 여기 양조 100%라고 되어 있죠. 브랜드에 따라서 양조간장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진간장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상표마다 이름이 조금 다르고, 그리고 요거는 국간장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조선간장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장이 두 가지인데, 요 진간장이나 양조간장은 조금 단맛이 있기 때문에 보통 불고기를 하시거나 반찬을 조리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렇게 국간장이나 조선간장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무래도 염도가 조금 높아서 짜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국간장처럼 국이나 찌개에 간을 하거나 아니면 나물을 무치시거나 할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처럼 불고기 사용하실 때는 양조간장이나 진간장을 사용하시고, 전 집에 이게 없고 국간장이나 조선간장밖에 없어요 하시면 양을 조금 줄여서 사용을 하셔야지 짜지 않고 맛있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양념장은 우리 밀키트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면 다음에 활용하시기도 참 좋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장이랑 설탕은 2분의 1 비율로 하시면 돼서 설탕 먼저 2큰술. 설탕이 건강 때문에 조금 걱정되신다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실청 같은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꿀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간장은 설탕의 2배 4큰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율만 2대1 비율만 지켜주면 되기 때문에 집에 이런 계량 스푼이 혹시 없으시면 그냥 밥 숟가락이나 내가 사용하는 숟가락을 기준으로 4큰술, 2큰술 2대1 비율을 지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맛술도 조금 넣어주시면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즙이라든지 아니면 양파 간 거라든지, 그 다음에 참기름도 살짝, 그리고 후추도 조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통깨는 이렇게 말 그대로 통깨로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난 조금 더 고소하게 향을 느끼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손으로 살짝 부셔서 깨소금 형태로 만들어서 넣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은 대파가 넉넉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다진 마늘을 넣지는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다진 마늘을 좋아하시면 다진 마늘도 넣어서 함께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보통 불고기 양념의 기본 양념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